제가 사실 고지혈증 약을 먹었었어요. 한 3년 정도 먹었었는데 고지혈증 약을 왜 끊었냐면 스타틴을 먹는 이유가 심혈관 질환을 억제해 주려고 하는 건데 당뇨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좀 모순되는 얘기죠. 간 대사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기억력 장애를 좀 줄 수가 있어요. 치매란 얘기죠, 사실. 스타틴을 옹호하고 있는, 고지혈증 약을 옹호하고 있는 의사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아무튼 스타틴 먹는 거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과박 원장 박성준 원장입니다. 원장님, 요새 병원에 녹내장 환자분들이 좀 많이 늘어서 오신다고 하던데 그거에 관련해서 오늘 해주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던데 오늘 주제는 뭔가요? 그래, 오늘 좀 말씀드린 거 조금 약간 예민한 주제이긴 한데요. 사실 이제 요새 녹내장 환자들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사실. 그래서 뭔가 좀 의심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반영된 거니까 너무 100% 얘기를 듣지 마시고요. 한번 약간 가려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고지혈증 약 지금 최근에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요새 환자들 와서 이제 과거력을 물어봐요. 이제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고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고지혈증 약 이게 거의 세트가 됐어요.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소한 한 개 내지 두 개는 거의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약을 드시는 분들이 한 5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 고혈압 약이나 당뇨 약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고지혈증 약은 요새 너무 많이 사실 좀 먹게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약간 좀 우려되는 마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과 녹내장 약 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냥 내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약간 좀 의심하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안과 의사의 게시판에 고지혈증 약이 녹내장을 악화시킨다는 논문이 게재됐다는 게 올라왔더라고요. 누군가 그걸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안과 의사들도 좀 고지혈증 약, 그중에서 스타틴 계열이거든요. 그 스타틴 계열의 약들이 좀 녹내장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걸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게 지금 그 게시판에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화질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좀 화질이 안 좋게 나왔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지혈증 스타틴 약을 먹고 나서 녹내장이 좀 악화된 경우가 유의미하게 있다. 이걸 지금 나타낸 거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 자체는 어떤 작용을 하는 거고 또 고지혈증은 또 뭐고 그중에서 우리가 고지혈증 약에서 뭘 줄여주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어요.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여러 가지, 지질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콜레스테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HDL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이제 보통 스타틴 약물이 없애는 거는 중성지방보다는 LDL을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이제 콜레스테롤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없다. 그러면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한 30조 넘는 그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세포들이 다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세포막에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콜레스테롤이 다 빠진다? 그럼 다 죽어요. 그리고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뭐 한 300개, 3000개 정도의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는데 각 세포마다 미토콘드리아도 다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그럼 미토콘드리아도 다 죽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파괴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중요한 필수 조직 성분이거든요. 그 지질 성분 중에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세포막의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서 세포막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요. 좀 이따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림으로 그게 이제 세포막에 그냥 그 사이사이에 껴있으면서 너무 추울 때는 이게 확 쪼그라들지 않게끔 또 너무 더울 때 퍼지지 않게끔 그래서 유동성을 유지하고 좀 단단하게 만드는 탄력을 유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포의 여러 가지 그 신호 전달에 관련을 해요. 뭐 어떤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물질 같은 것들이 세포막에서 투과되는데도 좀 관여를 좀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비타민 D 합성에도 관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는 뭐 비타민 K2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이런 논문들도 나오고 있는데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성 호르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토스테론이라든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게 다 콜레스테롤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호르몬들이에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있어요. 코티솔, 면역 억제라든지 면역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당 대사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요. 알도스테론은 우리 몸에 이제 혈압이라든지 나트륨 대사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좀 있고요. 그리고 간에서 또 담즙을 형성하기 때문에 지방 소화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콜레스테롤 자체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고지혈증 치료 기준인데 예전에는 그냥 사실 정식 명칭은 이상지혈증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거는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이런 거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 보면 세 번째 보면 HDL 콜레스테롤은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낮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40 이하가 나쁜 거예요. 뭐 한 60 이상 되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40에서 한 80 사이 그 정도가 이제 보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한 거는 이제 총 콜레스테롤 제가 아는 한에서는 총 콜레스테롤은 200 이상이면 높다고 보고 또 중성 지방도 한 150 이상이면 높다 이렇게 보고 HDL은 콜레스테롤 40 이하면은 낮다 이렇게 보는 거고 LDL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이제 스타틴에서 목표로 해서 낮추고자 하는 게 LDL 콜레스테롤이거든요. LDL 콜레스테롤은 130 이상이면 낮추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또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대사증후군이 뭐냐면 그것이 이제 어떤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대사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 그리고 어떤 암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4가지 5가지 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말이 좀 어려우니까 당뇨라고 그럴게요. 당뇨, 그 다음에 고혈압, 또 하나는 이제 복부 지방. 그러니까 복부 비만이에요. 복부 비만을 뜻하는 거고 그게 이제 90cm 이상. 남자들 허리둘레로 하면은 한 35.5인치, 여자 허리둘레는 한 33.5인치, 그 정도가 이제 복부 비만이거든요. 그거랑 2가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중성지방이 높거나 아니면은 HDL 콜레스테롤이 낮거나 이거를 대사증후군으로 봐요. 거기에 LDL은 안 들어가요. LDL은 대사증후군의 그 지표가 아니에요. 근데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물은 LDL을 낮추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물론 중성지방을 약간 낮추긴 하지만 중성지방을 낮추는 건 따로 있어요. 뭐 피브레이트 계열의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이아신이라고 하는 비타민 3라든지 아니면 이제 오메가 3 같은 그런 종류의 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이 어떤 모양이냐면 사람들이 LDL 콜레스테롤이 하나의 그냥 콜레스테롤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요. LDL 콜레스테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콜레스테롤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카일로마이크론도 있고 VLDL, 그 다음에 IDL, LDL, HDL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여러 가지 뭉쳐 있죠. 여기 노랗게 보이는 거는 이제 리포프로틴이라고 해서 지방은 혈액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방하고 물하고 기름하고 물하고 섞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운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종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종이에다가 물을 떨어뜨리면 섞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을 옮길 때는 이런 특수 막을 형성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인지질을 싸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단백질 성분이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그냥 콜레스테롤이 있고 콜레스테롤 에스테르라고 그래서 그게 지방산이 붙어있는 콜레스테롤 에스테르 그 2가지를 다 합쳐서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중성지방 이런 것들은 또 이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HDL이나 LDL이나 다 사실은 똑같은 그런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LDL은 뭐가 많냐? 여기 콜레스테롤 에스테르하고 콜레스테롤 자체가 많은 거예요. 비율이 한 50% 이상 되는 거죠. 그거 자체가. HDL은 그게 적어. 대신 이제 프로틴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뭐 다른 인지질 이런 성분이 또 많은 거고. 그래서 지금 이 LDL이 이제 문제라고 보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죽상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경우는 또 그냥 LDL이 아니라 사실은 스몰 덴스 LDL이라고 해서 작은 사이즈의 LDL이 주로 죽상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것도 산화가 된 것이 그걸 일으킨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LDL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이게 지금 지방 대사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지방을 섭취하거나 이랬을 때 여기 이제 카일로마이크론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여기 지금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중성 지방이랑 뭐 콜레스테롤이랑 뭐 인지질이랑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사가 되고 세포나 이런 쪽에 가서 어느 정도 이제 흡수가 된 다음에 다시 간에 갔다가 또 나와서
VLDL이 됐다가 다시 뭐 IDL이나 뭐 LDL이나 이런 성분을 됐다가 다시 계속 했다가 뭐 다시 뭐 HDL이 됐다가 그래서 지방 대사를 해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LDL은 말초 조직의 어떤 세포들한테 지방을 공급해 준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셔도, 물론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세포들이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남는 지방이나 또 그다음에 중성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지방 세포에다가 보내줘서 그 영양을 축적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굶었을 때, 이랬을 때는 아무래도 지방이 충분히 있어서 그거를 이제 연소를 시켜야지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콜레스테롤 구조식이에요. 이게 보면은 복잡하죠? 그래서 일단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육각형 구조 3개, 오각형 구조 하나, 거기 뭐 안테나가 달렸다.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 요게 이제 콜레스테롤이고요. 올이라고 붙는 게 여기 HO, 이게 알코올기라고 그러는데, 이 알코올기를 붙이면 그냥 끝이 올로 끝나요. 말 자체가. 그런 것들이고, 콜레스테롤 에스터는 요거예요. 콜레스테롤이 있고, 여기에 지방산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결합돼가지고 이 두 개가 이제 사실은 LDL에서 많은 부분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상동맥경화, 이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냥 섬뜩하죠. 이거 이제 그 막 이렇게 막 노란 지방들이 막 가득 차가지고, 이게 막혀가지고 터지고 뭐 이제 난리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굉장히 복잡한 기전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이게 뭐 그냥 LDL 콜레스테롤이 가서 막 그냥 이게 뭐 무조건 쌓이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또 기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죽상동맥경화증이란 뭐냐? 그러면 동맥 내에 지질, 섬유질, 석회화가 축적되는 질환이에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거고요. 사실은 기질을 보면서 혈관 내피세포, 혈관의 가장 안쪽에 내피세포 손상이 돼서 이제 기계적인 손상도 있고 어떤 산화적인 어떤 활성산소나 이런 것 때문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화된 그 손상을 입었을 때 산화된 LDL이 침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피세포가 이렇게 느슨해지거든요. 막 자체, 결합 자체가. 그러면은 산화된 그 LDL 자체, 작은 사이즈의 그 LDL을 잡아먹어요. 대식세포가. 이걸 이물질로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식세포는 우리 몸에 뭐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잡아먹는 면역세포 중에 어떤 1차적인 걸 선천면역 담당하는 면역세포이기 때문에 이걸 잡아먹게 돼요. 이걸 잡아먹다 보면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대식세포 자체도 사실은 그걸 감당을 못해서 이제 좀 문제가 되거나 터지거나 막 그런 분들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섬유질 성분이 같이 합쳐지고 칼슘 성분이 막 합쳐져서 막 석회화가 되고 그러면서 막 죽 같은, 진짜 말이에요. 죽 같은 거예요. 죽 같은 플라그가 형성이 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혈관이 막 좁아지겠죠. 그러다가 여기 터지기도 하고 터지면서 이렇게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혈소판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서 혈소판들이 뭐 섬유수랑 또 엉겨붙고 막 이러면서 혈전이 생기고 혈전이 붙어 있다가 또 이게 또 떨어져 나가면은 또 이게 색전이 돼서 딴 데 가서 뭐 막고 다른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악화되고 결국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LDL은 그럼 떨어뜨려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을 해서 이제 스타치라는 약물을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주고 있거든요. 전 세계 사망 원인 실제로 중요한 원인이 되기는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세포 내에 있는 이게 세포막이거든요. 이 안에 여러 가지 세포, 핵도 있고 여러 가지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것만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이걸 또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그냥 세포가 하나의 막이 아니라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안쪽, 바깥쪽. 왜냐하면 여기 안에는 이게 어떤 다 이거 지방산들이거든요. 지방산들이어가지고 어떤 거는 이제 포화지방산도 있고 이제 불포화지방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불포화지방산이 또 문제가 되는데 그거 제가 좀 또 설명드릴 거고요. 여기 노랗게 보이는 거 있죠? 이렇게 길쭉길쭉 짤뚱짤뚱막하게 노랗게 이게 콜레스테롤이에요. 세포막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어떤 신호 전달에도 관련을 하고 여기서 햇볕을 쏘이게 되면 비타민 D도 형성을 하고 정말 많은 기능들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글리케이션, 그러니까 당화된 어떤 것들은 신호 전달. 우리가 이제 수용체라든지 어떤 세포가 그냥 혼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또 물질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신호를 받으면 그거 증식을 해야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해주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 모양을 좀 기억하고 있으세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죽상동맥경화 기전했는데 이렇게 쭉 나와요. 되게 복잡하죠. 깨끗한 혈관인데 조금씩 쌓이고 그러다가 이렇게 혈전이나 색전까지도 생기는 그런 기전인데 이게 이제 혈관을 이제 확대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피가 흘러요. 피가 흐르면은 여기 라미나 플로라고 그러는 거 이제 층류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슉슉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뭐가 침착되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넓어지거나 어떤 뭐 약간 혈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좁아지는 부분이 그러면은 여기가 와류라고 그래서 터뷸런트 플로우라고 그래서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혈류의 속도나 이런 것들 느려지거나 이러면서 또 와류에 의해서 내피세포 여기 보이는 거 있잖아요. 내피세포가 손상이 돼요. 손상이 된 곳에 내피세포 자체가 간격이 넓어지니까 글로 이제 LDL이라고 하는 그 콜레스테롤이 들어가는 거고요. 콜레스테롤이 들어갔는데 이쪽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산화가 되는 거예요. 산화가 돼서 그 산화된 거를 아까 얘기했던 대식세포나 이런 것들 잡아먹은 데다가 거기에 뭐 칼슘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침착돼서 이렇게 막 쌓이고 그래서 이게 또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복잡하죠. 이거 끔찍하죠. 이거 사실은 결국 아까 우리가 지방산 있잖아요. 그것도 불포화 지방산. 폴리 언세츄레이티드 패티 엑시드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LDL에 있는 그 어떤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산화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맨날 얘기하잖아요. 뭐 산화적 손상, 그 다음에 활성산소 맨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활성산소 중에 이 OH 중에 이제 하이드록시 라디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이드록시 라디칼은 이게 전자를 뺏으려고 너무 애를 쓰는 거야. 전자를 너무 빼서 그 전자는 이제 그 수소랑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거 자체가 여기 있는 요 이중 결합이 있는 지방산 중에서 이 수소를 뺏어내요. 그래서 본인은 그래서 물이 돼 버려. 하지만 이 뺏긴 지방산의 이 그 탄소는 전자를 어정쩡하게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가 돼 버리거든요. 분자가. 이게 이제 산화가 된 거예요.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산소가 와서 붙었을 때 여기도 구조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질의 과산화 라디칼이 된 거예요. 리피드 퍼옥시 라디칼이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마치 산불이 번지듯이 쫙 지방산에 막 퍼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계속 이게 막 헛돌거나 어떤 경우에는 이게 운 좋게 과산화된 것들이 만나서 산소랑 화합물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질이 산화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구조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거를 좀 약간 매끈하게 우리가 나타낸 거예요. 이거 지방산이고 LDL에 있는 아까 얘기했죠. 리피드 퍼옥시데이션이라고 폴리 언세츄레이티드 패티 엑시드라고 그래서 그 LDL에 있는 거죠. 뭘 보여주려고 했냐면 라디칼이라고 아까 하이드록시 라디칼이라고 그래서 전자를 뺏는 그런 어떤 활성산소들을 총칭해서 이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아까 산불 번지듯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LDL이 옥스라고 된 거는 산화됐다는 뜻이에요. 산화된 LDL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거 자체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물질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LDL을 산화를 시키는 거는 단순히 저런 활성산소뿐만 아니라 탄수화물도 정말 문제예요. 이것도 얘기가 되게 길어지는데 AGE 이거 뭐냐면 이게 사실은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라고 해서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탄수화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단백질 일부 아미노산 합쳐져가지고 이런 게 만들어지면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해서 이게 리셉터 수용체예요. 이거 수용체 되면은 뉴클리어 팩터 카팝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여러 가지 백혈구들 면역 작용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막 만들어내요. 마구마구.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같은 세포벽에 있는 이게 NADPH 뭐 옥시데이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마찬가지로 이게 활성산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LDL을 산화시킨다. 산화된 LDL이 문제지 사실 LDL 자체는 죄가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 억제제 이제 스타틴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스타틴은 어디를 하냐면 특히 간에 많고 물론 이제 뇌 쪽에도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기전 중에 이제 HMG 코에이라고 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이게 쭉 단계 건너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너무 높은 레벨에서 이게 여기를 차단하다 보니까 HMG 코에이라는 데를 차단하다 보니까 그 콜레스테롤이 그래요. 이제 안 만들어진다고 쳐. 100번 양보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엔자임 Q10도 안 만들어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히메이라고 그래서 이게 또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만들어지는 그런 거에 또 중요하다고. 사이토크롬 옥시데이즈라고 해서 사이토크롬 C에도 작용을 하는 거고. 돌리콜 문제가 있고. 프로틴, 프레딜레이션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이제 타우 프로틴이라고 그래서 신경 미세 섬유 소관이 있거든요. 미세 소관인데 거기를 이제 약간 묶어주는 그런 단백질인데 그런 데도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데 영향을 주는 거야. 보통은 이제 인정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FDA에서도 이제 권고해 주는 게 한 4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당뇨 생길 수 있다 그래요.
제2당뇨. 스타틴을 먹는 이유가 심혈관 질환을 억제해 주려고 하는 건데, 죽상동맥경화증 없애줘서. 근데 당뇨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좀 모순되는 얘기죠. 간 효소치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 대사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기억력 장애를 좀 줄 수가 있어요. 뭐 치매란 얘기죠, 사실. 근육에도 약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주 심한 경우는 뭐 몇만 명에 한 명꼴, 뭐 몇십만 명에 한 명꼴로는 진짜 심한 거, 횡문근육외증이라도 굉장히 심한 걸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스타틴을 옹호하고 있는, 고지혈증 약을 옹호하고 있는 의사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그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심하지 않고, 하지만 이게 심혈관 질환을 줄여줘서 사망률을 줄여주기 때문에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의적인 차원에서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뇨 자체도 굉장히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사망률을 높이는데, 난 좀 약간 모순된 얘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해주는 거고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제 개연성 있는 스타틴 부작용은 이제 코엔자임 Q,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모든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다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긴 할 텐데, 그런데 특히 심장에 많아요. 우리 몸에서 쉬지 않는 조직이 하나 있죠. 죽을 때까지. 심장을 죽을 때까지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 근육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특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 이게 너무 부족해진다 그러면 심부전이 올 수가 있어요. 심혈관계 질환을 줄이고자 스타틴을 먹는데 오히려 심부전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게 전체적인 근육이나 이런 쪽에 활력을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아마 에너지가 저하가 ATP 형상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비타민 D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 되게 많거든요. 비타민 D는 진짜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거고 있고, 어떤 우리 면역 체계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임 및 발기부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거든요. 그리고 대상포진, 면역 기능 떨어진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유방암이 발생률 증가한다는 논문들도 있고요. 아까 횡문근융해증 생길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많고요.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아직 이런 것들은.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스타틴 부작용이,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노인성 치매라든지 치매하고는 좀 관련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파킨슨병이라든지 녹내장이라든지, 요즘 또 녹내장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안과적으로는 황반 변성도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어떤 콜레스테롤의 약간 부족, 그러니까 스타틴이 콜레스테롤을 제로로 만드는 건 아닌데 그게 굉장히 부족했을 때 많은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발성 경화증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마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기타 이제 미토콘드리아 질환이라든지 신경의 축삭에 관련되는 질환들, 이런 것들은 다 약간 스타틴 부작용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볼게요. 이게 코엔자임 Q10하고 사이토크롬 C, 그걸 나타낸 건데요. 이게 내 표시 미토콘드리아예요, 이게. 사실 미토콘드리아 일부를 나타내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이쪽에 그 외막도 있지만 안에 또 내막이 또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탄수화물 같은 걸 먹었을 때, 그거를 이제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해당 작용이 있고, 해당 작용은 이제 세포질에 드러나지만, 이게 TCA 사이클이거든요. 거기서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코엔자임 Q가 여기 있어요, 여기. 그 내막에 그 전자전달계 그 사이사이 1, 3, 4 이거는 이제 NADH를 하는 거고, 1, 3, 4 이렇게 하고 2, 3, 4로 가는 거는 이제 FADH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두 가지 다 코엔자임 Q10이 있어야 돼. 이걸 여러 가지 막 전달해서 사이토크롬 C, 사이토크롬 C는 내막에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전달을 해주는데 그게 무슨 개념이냐면, 사실은 이제 H 수소 이온 자체를 요 막과 막 사이에 여기서 이제 인터 멤브레인 스페이스라고 여기서 집어넣어줘서 그거를 같이 빵빵하게 채운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쭉 안으로 빼주면서 ADP라고 하는 그거를 ATP를 만들, 이게 이제 에너지가 높인 거거든요. 이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거거든요. 미토콘드리아 없으면 죽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진핵생물에서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같이 공생을 하게 됨으로써 사실은 어마어마한 생명체로 우리가 진화하게 된 거거든요. 아무튼 이 사이토크롬 C, 그 다음에 코엔자임 Q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코엔자임 Q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코엔자임 Q랑 사이토크롬 C 부족 시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조효소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부족하게 전신적인 활력 부족과 무력감을 느낄 수가 있고, 심장에서는 심부전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혈관 질환을 줄인다고 스타틴을 하는데 오히려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식인 거죠.
미토콘드리아 막이 붕괴돼서 만약에 아까 우리 얘기했던 이 사이토크롬 C가 이게 세포질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또 신호가 돼가지고 세포 자살이라고 하는데 아포토시스라고 하는데 뭐 자멸사, 세포 자살, 뭐 세포 예정사, 아무튼 그래서 세포를 스스로 죽게끔 만들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거 세포질내로 노출되면 안 되거든요. 세포 막 바깥으로, 그 미토콘드리아 외막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막이 약해지게 되면 이게 저절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황반 변성에서의 기전하고도 약간 비슷한 게 좀 있긴 한데 그건 좀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또 돌리콜하고 부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돌리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세포막에서 이제 글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당화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신호 전달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이고 지질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부족하면은 이거는 아직까지 논문이 막 정확한 게 있지는 않은데 돌리콜이 뭔가 이러고 찾아봤더니 인간의 흑질, 신경 멜라닌의 주요 성분, 질량 기준 14%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경 멜라닌 어느 곳이냐면 인간의 흑질에 서브스텐시아 니그라라고 하는데 거기가 도파민을 만드는 곳이에요.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생기는 병이 뭐냐면 그 유명한 파킨슨병이에요. 요즘 제가 이제 외래를 보다 보면 파킨슨병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이유인지 아니면 뭐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높아졌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다고 보긴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늘어났고 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알츠하이머 병의 경우에는 돌리콜의 수치가 감소하고 뭐 유비퀴놀의 수치가 증가한다. 수치가 감소한다. 어쨌든 영향이 좀 있어요. 알츠하이머는 타우 프로틴하고 관계인데 그것들이 좀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물론 이제 반대되는 논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냥 개인적으로 추정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다른 논문이나 이런 것들 그냥 소개된 것들 간단한 거 놔드릴게요. 스타틴과 유방 관계인데요. 스타틴을 5년, 10년, 12년 이상 뜨면 그냥 2배 이상 높아져요. 유방암 자체가. 당뇨병 관계 2배 이상 생겨요. 타입 2. 알츠하이머 관계는 이게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이제 어떤 인지 장애가 생긴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관계가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흐리게 나왔는데 총 콜레스테롤 수치와 사망률 관계를 10년간 1,200만 명.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러니까 LDL은 아니고 근데 LDL이랑 총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비례하는 면들은 좀 있기 때문에 보면 볼게요. 이거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한 그 수치가 제일 낮은 데가 오히려 한 220에서 한 240, 250 요 정도가 사망률이 제일 이게 사망률이에요. 사망률이 평균보다 평균 1로 잡았을 때 뭐 2배가 되냐, 뭐 2.8배가 되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고요. 근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한 240, 250 이 정도 되는 데가 오히려 사망률이 제일 낮아. 근데 우리가 스타틴 처방할 때 보면은 총 콜레스테롤 200 이하로 잡거든요. 200만 넘어도 바로 하는데 여기서 보면 오히려 이 수치를 봤을 때 오히려 100 이하가 되면은 사망률이 2배가 훨씬 뛰어요. 2.5배 이상 뛰거든요. 어떤 심장내과 선생님이 유튜브에 나와서 LDL 콜레스테롤을 뭐 55 이하로 낮추겠다. 막 그러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차라리 콜레스테롤이 한 250에서 300 정도 사이가 되는 게 좋지 않고 실제 요즘은 제 콜레스테롤은 300 정도 되거든요. 총 콜레스테롤은. 근데 저 별로 이렇게 불편함이 없거든요. 오히려 컨디션도 되게 좋은 편이라서 이거는 뭐 빼박이죠. 뭐 이거는 뭐 실제로 뭐 그렇다는데 뭐 어쨌든 콜레스테롤이 낮은 게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망률하고 관련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녹내장 얘기를 할게요. 녹내장의 위험 요인을 말씀드리면 안압이 높은 거는 위험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같이 혈관 손상이 되는 질환들은 확실히 또 위험 요인이 되고 사상판이라고 해서 라미나 크리브로사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좀 문제가 있을 때도 생길 수가 있고 미토콘드리아의 산화적 손상이 있을 때도 이제 녹내장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래요. 또 신경절 세포의 이상, 여러 가지 데미지, 손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세포의 종류를 제가 왜 나타내냐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세포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좀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크게는 상피세포가 있고요. 상피세포는 이렇게 위아래가 있고 옆이 있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피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점막세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조직 속에 심부 간충 조직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약간 아메바처럼 생겼어요. 신경세포는 좀 다르죠. 모양 여기 신경체가 있고 쭉 몸체 길다란 게 있고 또 다시 시냅스 역할을 하는 말단이 신경 말단이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게 왜 취약성을 갖냐면 너무 기니까 이 섬유 자체 중간에 어떤 손상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이 축삭하고 요거를 미엘린이라고 수초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뇌의 건조 질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수분을 뺀 건조 질량의 60%가 다 지방이에요. 그게 뭐 오메가3, 그 다음에 무슨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뭐 콜레스테롤, 뭐 여러 가지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다 지방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심각해지죠.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그래서 이 수초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면역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그럼 신경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이나 이런 거, 행동이나 말이나 사고가 정확해질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 눈하고 뇌를 연결해주는 세포 자체가 눈하고 가 있는 게 신경절 세포거든요. 신경절 세포가 손상되는 게 녹내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경절 세포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상과 이제 시신경하고 망막하고 그 사이를 보는데 정상적으로는 이게 돼 있고 이게 사상판이 이렇게 두껍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상판이 문제가 되면 이렇게 얇게 되면서 이게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여기 손상이 또 있고 하는 거거든요. 신경전 세포가 여기서부터 이제 그 시작을 해가지고요. 어디까지 가냐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라테날 제니큘레이트 바디라고 그래서 LGB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게 길이가 세포 하나의 길이가 5cm가 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포가 보통은 우리가 이제 뭐 마이크로 단위거든요. 뭐 20에서 뭐 50 마이크로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김밥이 있는데 우리 김밥은 뭐 짤뚝하잖아요. 그래서 뭐 길어봐야 뭐 한 뭐 20cm, 25cm인데 김밥이 200m, 300m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같은 두께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세요? 김밥이 20cm일 때 옆구리가 터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게 200m, 300m가 되면 김밥 옆구리가 터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죠. 이 신경 섬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신경 섬유 자체도 중요하고 그걸 싸고 있는 그 세포막,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수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신호가 전달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고지혈증 약이 녹내장을 악화시키는 기전, 이건 추정이에요. 콜레스테롤 부족을 해서 신경전 세포 막이 불안정한 거예요. 막 자체가 약해지니까 그게 불안정해질 수가 있고 신경전 세포 수초 형성 부족으로 인한 신호 전달 장애가 또 올 수가 있고요. 미토콘드리아 막 자체에도 손상이 되니까 파괴가 돼요. 코큐텐 부족에 의해서 산화 손상의 미토콘드리아 파괴가 되고 거기서 파괴가 돼가지고 사이토크롬 옥시다이즈 부족에 따라 ATP 에너지 고갈되고 미토콘드리아 막이 깨지게 되면 또 세포 자체가 손상이 되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녹내장 치료는 지금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치료는 1번이에요. 안압을 떨어뜨려서 신경절 세포가 죽지 못하게끔 그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안약이나 경구. 그래서 안약은 진짜 좋아지긴 했거든요. 또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수술적으로 안압을 하강시키는 게 있는데 근데 안압만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까지 녹내장 치료 안압 하강을 위한 치료가 주된 치료였지만 향후에는 이제 신경절 세포 내부에 이제 항산화 작용을 위한 어떤 비타민 C라든지, 뭐 코엔자임 Q라든지. 왜냐하면 항산화작용을 해주는 게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비타민 C, 코엔자임 Q 말고도 많아요. 글루타치온이라든지, 알파 리포액 액시드라든지, 또 비타민 E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서로 순환하면, 왜냐하면 이게 항산화시킨다는 개념이 뭐냐면 본인은 산화가 되고 그 조직은 산화된 거를 풀어주는 거, 환원시켜준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적으면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또 개선시켜서 고혈압 당뇨 조절, 또 징코제 약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한다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세포막과 미토콘드리아 막의 안정 및 염증 억제를 위한 오메가3 같은 것도 굉장히 오메가3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세포막의 형성에 있는 인지질이나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 오메가3가 있는 거냐 아니냐는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지금 오메가6하고 비율이 안 맞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 튀김들은 대부분 이제 식물성 식용유를 가지고 하는데 정말 안 좋아요. 염증 같은 거 굉장히 잘 생기고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오메가3는 사실 복용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비율 자체를 최소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1대1이면 제일 좋지만 그렇게는 안 돼요. 1대4까지. 근데 지금 보통 사람들이 한 1대20 정도 돼요. 그런 것들이 맞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이나 수면이나 또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 요약할게요. 너무 길었죠. 이거 사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재미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한번 해주고 싶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내용들은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다른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도 반드시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고지혈증이 너무 심하지 않거나 또 부작용,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고 한다면 내과 선생님하고 상의한 후에 좀 중단하는 거를 좀 고려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고지혈증에서 줄여야 할 건 사실 LDL보다는 중성지방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사 증후군에 들어가는 거는 중성지방이 높은 거, HDL이 낮은 거, 복부 비만, 고혈압, 당뇨 이런 거지 LDL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사람들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보험에서 보험하기 전에 뭐 질환이 있냐 없냐를 따질 때 LDL은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비율을 본대요. 뭐 무슨 중성지방을 HDL로 나눈 게 2가 넘어가면 안 받아주는 보험회사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중성지방과 HDL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성지방하고 뱃살, 이게 중성지방이 뱃살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빼고 싶다면 사실은 탄수화물을 줄여야 돼요. 무조건. 최종 당화산물 이런 것들도 탄수화물의 산물이거든요. 탄수화물을 지금 먹는 거 25% 줄이고 대신 하루에 계란 3개, 노른자 포함해서 3개 먹고 뭐 고기나 생선 등으로 한 3개월 동안 식사 한번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이어트도 실패하고 그다음에 건강 진짜 안 좋은 사람도 어차피 육체 본전이잖아요. 뭐 아니 본인한테 안 맞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간 한번 그렇게 해봐서 뭐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은 그냥 원래 가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진짜 탄수화물 지금의 한 4분의 1로 줄여보시고요. 그 계란 3개, 그냥 고기 뭐 이런 것도 비타민C 같은 것도 복용하시고 하면 좋아요. 대신 이제 고기를 잔뜩 먹고 우리 꼭 냉면 먹죠. 찌개 먹죠.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게 인슐린을 확 올리거든요. 인슐린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인슐린이 기껏 먹어놓은 고기랑 이런 것들을 저장을 시켜요. 우리가 인슐린이 높아지게 되면 저장을 시키고 또 기존에 있던 지방 축적된 거에 중성지방들을 분해를 못 시키게 막아요. 들어온 거를 저장시키고 그러니까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고기를 먹고 조금 참으세요. 좀 참으시고, 왜냐하면 인슐린이 높아지지 않으면 먹었던 지방도 소화시키고 지방 분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허기질 때 그냥 그 지방이 분해가 되면서 뱃살 쭉쭉 빠져요. 진짜로 빠져요. 그래서 절대로 고기 먹고 탄수화물 먹지 않기.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지켜주셔야 돼요. 녹내장이 최근에 발병률이 높아지긴 했지만 정말 다양한 약들이 정말 개발되고 치료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요. 사실은 녹내장은 완치가 되는 질환은 아니에요. 보통 왜냐하면 신경세포 한쪽에 보통 100만 개 이상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도 1년에 2,000개에서 5,000개가 죽어요. 근데 이제 5,000개씩 죽으면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따지면은 5,000개씩 죽는다고 하더라도 50만 개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녹내장 환자는 그게 1년에 몇만 개에서 몇십만 개씩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상처럼 죽는 속도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한번 죽어도 시신경이 안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너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주의사항들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너무 설명이 길었다. 제가 사실 고지혈증 약을 먹었었어요. 한 3년 정도 먹었었는데 제가 고지혈증 약을 왜 끊었냐면 몸 상태가 이게 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지혈증 먹었는데 굉장히 좀 피로도가 좀 심했고 너무 기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그러다가 막 찾아봤더니 고지혈증이 뭐 당뇨도 생기게 하고 뭐 근육에도 약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저 끊었어요. 그래서 좋아졌어요. 그래서 대신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저탄고지를 좀 했어요. 나는 완벽한 저탄고지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냥 탄수화물을 좀 줄인다. 뭐 이런 개념이 되도록 고기나 뭐 단백질, 뭐 계란 이런 것들 그리고 비타민제 그리고 약간 좀 부족하다 싶으면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걸 조금 먹긴 하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예전에는 이제 약을 먹을 때는 당연히 뭐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200 이하였고 LDL도 되게 낮았고 막 그래서 좋았죠. 근데 이제 지금은 HDL은 더 높아졌고요. 중성지방 훨씬 낮아졌어요. 대신 총 콜레스테롤은 300. LDL은 200이에요. 사실은 내과 선생님 보면 이거 드셔야 돼요 막 그러죠. 근데 알았습니다. 근데 좀 괜찮아서 일단 보려고요. 이렇게 얘기하고서 저는 이제 안 먹거든요. 저는 컨디션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스타틴은 좀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좀 이건 아직까지 조금 너무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어떤 뭐 내과 의사는 뭐 보약처럼 먹으라고 영양제처럼 먹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55까지 낮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아무튼 스타틴 먹는 거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